자, 필기 실기 병행학습 14번째 계측 설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계측 설비 그러면 우리가 전력이나 전압이나 전류, 그리고 뭐 주파수나 역률이나 또는 접지 저항이나 절연 저항 등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계기들을 얘기합니다. 자, 계측 설비 종류에 대해서 자, 우리가 전력계, 전압계, 전류계. 자, 전력계는 전력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계기이고요. 전압계, 전류계, 주파수계 각각 전압과 전류, 주파수를 측정하는 계기입니다. 절연 저항계, 또 이외에 접지 저항계, 그 다음에 역률계 등의 계측 설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기구가 있다. 계측의 일종의 테스트이기 때문에 오차가 존재하며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번 측정값에 대한 표준화를 시키기 위해 오차율을 적용을 한다. 이래 돼 있죠. 자, 우리가 이걸 이제 계기 오차라고 하는데 실기에서는요, 이 오차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필기에서는 아직까지 출제가 된 적은 없지만, 자, 실기에서 나오는 내용이니까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오차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오차라는 건요, 자, 측정한 값입니다. 계기로 측정한 값. 그리고 실제 참값을 얘기하는 거죠. 참값과 측정값 사이의 그 차이를 우리가 오차라고 하는데, 계산할 때는 측정값 마이너스 참값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오차를 계산할 때는 측정값 마이너스 참값.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오차율을 계산하게 되죠. 오차율을 계산할 때는 기준을 뭐로 잡느냐? 항상 뒤에 있는 값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자, 마이너스 되어 있는 값이 참값이니까 참값분의 오차, 이렇게 계산한 걸 우리가 오차율이라고 합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차가 발생했으면 우리가 보정해야 될 값도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차가 2%가 생겼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자, 측정값을 우리가 102로 본다면 참값은 100이 되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오차가 2%가 이제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보정을 얼마로 해줘야 됩니까? 자, 마이너스 이만큼 보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정값은 오차하고 반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정값이라는 건 참값 마이너스 측정값이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오차와 보정값은 서로 반대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보정률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보정률 그러면 항상 뒤에 있는 값을 기준으로 하라겠어요. 그래서 측정값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값분의 보정값 곱하기 100 하면 보정률이 계산되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나중에 실기 준비하실 때는요, 이 오차와 오차율, 보정값과 보정률에 대한 내용도 함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전력계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 이 전력계법은 우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전력계법이 가장 기본적인데요. 자, 이 이전력계법의 의미가 뭐냐면 전력계를 2대를 사용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숫자 2가 전력계 대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전력계법을 쓰는 경우는요, 우리가 삼상전력을 측정하는 방법인데, 전력계를 단상전력계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전력계는 단상전력계고 실제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값은 삼상전력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잠깐 전력을 측정하는 방법을 한번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자, 삼상부하전력을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삼상부하전력을 측정하는 방법. 자, 우리가 삼상부하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전동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전열기 같은 경우도 삼상전열기가 있습니다. 자, 먼저 삼상전동기 부하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죠.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삼상전동기. 자, 전동기는요, 우리가 유도부하라고 합니다. 유도부하기 때문에 회로가 R과 L이 합성된 그런 회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역률이 100%가 되질 않습니다. 100% 이하다라는 얘기인데요. 결국은 전동기 역률은 100%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100%보다 작은 경우. 자,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는요, 역률이 100%가 아닌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이전력계법을 써서, 자, 이전력계법을 쓰면 전력이 몇 개 측정될까요? 2개의 전력이 측정이 되죠. 그래서 2개의 지시값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요게 아주 중요한 키워드예요. 자, 우리가 역률이 100%가 안 되는
삼상부하의 전력을 측정할 때는 두 개의 지시값을 이용한다라는 거. 요 말이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두 개의 지시값을 필요로 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전력계법을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전력계 한 대만 쓴다는 얘기죠. 근데 역률이 100이 아닌 경우는요. 자, 전동기부하는 역률이 100%가 안 된다겠죠. 이럴 때는 전력계 몇 개? 자, 두 개를 써서 두 개의 지시값을 이용을 해야 된다겠는데 전력계를 한 대만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두 번을 측정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두 번을 측정하여 두 개의 지시값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키워드가 뭐예요? 두 개의 지시값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삼상부하가 전동기 부하일 때는요, 역률이 100%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 부하가 있는데 이 부하의 역률 코사인 세타가 1이 아닙니다. 자, 이런 조건이 주어질 수가 있죠. 자, 이럴 때 가장 기본적인 건 전력계 몇 개를 설치한다? 두 개를 설치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전력계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달아서 요렇게 접속해주면 자, W1의 지시값과 W2의 지시값을 가지고 두 개의 지시값이잖아요. 두 개의 지시값을 가지고 결국은 삼상전력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삼상부하입니다. 자, 삼상부하인데 자, 물론 역률이 100%가 아닙니다. 자, 이런 경우에 전력계를 하나만 설치했어요. 자, 전력계를 하나만 설치를 했다 그러면 두 개의 측정값을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라는 얘기죠. 이럴 때는요, 여기다가 우리가 절체 스위치를 갖다 달아서 요렇게 접속을 해준다면 스위치 단자를 자, 여기 1번에 한 번, 2번에 또 한 번, 그러면 몇 개의 전력을 측정할 수 있을까요? 자, 1번으로 연결했을 때 전력계 지시값 W1 하나 나올 거고 2번으로 연결했을 때 지시값 W2가 또 하나가 나오겠죠. 그래서 항상 삼상부하를 측정하기 위한, 삼상부하 전력을 측정하기 위한 그 방법은 항상 두 개의 지시값이 필요하다라는 거, 역률이 100%가 아닌 부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일전력계법을 쓰는 것보다는 이전력계법을 쓰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로 나올 때 삼상부하 전력의 역률이 100%가 아닌 경우 이전력계법도 출제가 되고 일전력계법도 출제가 되는데 거의 대부분은 이전력계법이 나온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상 전열기 부하를 측정하는 경우 한번 볼까요? 자, 전열기는 역률이 100%죠. 역률이 100%가 되기 때문에 이전력계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쓰는 것이 바로 일전력계법입니다. 일전력계의 지시값을 바로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 내용도 잠시 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률이 100%가 되는 경우는 이전력계법이 필요가 없다. 자,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전력계법을 사용하지 않는지 전력계 지시값 하나만 있어도 이 삼상전열계의 출력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삼상이 모두 불평형 부하다 그러면 무슨 얘기일까요? 자, 불평형 부하 같은 경우는 RST 또는 ABC 삼상의 출력값이 모두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삼상의 전력이 틀리기 때문에 각 상의 전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때는 삼전력계법을 쓰게 됩니다. 전력계 3개의 지시값을 이용한다라는 것이 바로 삼상 불평형 부하에서 적용하는 얘기입니다. 자, 삼상 부하 전력 측정하는 방법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지금 이전력계법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전력계의 결선법은요. 자, A상의 전력계를 달았으면 또 C상에 달았으면 한 상이 비어 있죠. 바로 이 B상에다가 우리가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코일, 자, 요 코일을 우리가 전압 코일이라고 합니다. 전압 코일은 잠깐 보면 선과 선 사이에 접속을 해놨죠. 자, 선과 선 사이에 접속되어 있는 코일을 우리가 전압 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전력계법을 쓸 때는 전력계가 접속된 그 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접속 안 된 상에다가 전압 코일을 공통으로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삼상을 우리가 그려놓고 전력계를 어디에 설치할까요? A상에 설치하고 B상에 설치했어요. 자, 그러면 전압 코일은 어떻게 설치할까요? 자, 이게 전압 코일인데 전압 코일은 당연히 자, 접속되어 있지 않는 상이 C상이니까 C상에다가 접속을 해서 각각의 지시값 W1과 W2를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전력계를 접속하는 방법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자, 우리가 이 전력계를 그리는 방법 잠깐 보시면, 자, 우선 A상과 C상의 전력을 접속했을 때 B상에다가 전압 코일을 접속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압계를 접속한다면 여기에다가 전압계를 이렇게 부착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류계도 각 상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접속해주면 됩니다. A상에 접속하든 B상, C상 어느 상에 접속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압계를 접속하고 전류계를 접속하고 전력계 두 개를 접속하는 이 자체의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자, 실기에서는 그림, 도면을 그리라는 문제도 아주 잘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유효전력부터 보겠습니다. 자, 유효전력이라는 건 당연히 삼상전력이죠. 삼상전력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식이 뭐예요? 루트 3vi 코사인 세타라는 공식이죠. 그래서 루트 3vi 코사인 세타라는 공식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은 두 개의 지시값 W1과 W2를 더해줘야 됩니다. 자, 이건 우리가 정확하게 벡터도를 이용하면 정확하게 유도가 돼요. 자, 벡터도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실기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우선 여러분들이 벡터도를 무시를 하고 그냥 간단하게 공식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은 이 공식 자체로 다 풀린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삼상 유효전력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W1, W2 두 개의 지시값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루트 3vi 코사인 세타라는 공식과 일치하는 값이 유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공식에서 우리가 역률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왜? 자, W1, W2 지시값 알고 전압계 전류의 지시값 V하고 I 값을 한다면 역률을 구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자, 무효전력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무효전력은 삼상 무효전력이니까 루트 3vi 사인 세타로 바뀌겠죠. 그죠? 루트 3vi 사인 세타. 자, 이 값을 유도하기 위해서는요. 루트 3 곱하기 하고요. W1, W2의 차를 계산합니다. 자, 요것도 정확하게 벡터도를 이용하면 유도가 되는 그런 공식이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고요. 자, 우선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죠. 자, W1, W2 두 개를 더해주면 유효전력이다. 삼상 유효전력이다. W1 W2에 루트 3을 곱해주면 삼상 무효전력이 된다. 그래서 자, P 값과 Q 값을 자 표현하는 방법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무효전력이라는 기호를 PR로 쓰기도 하고요. 그냥 Q라는 기호로 표현하기도 하기 때문에 자, 이 기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이 유도가 됐습니다. 그럼 피상전력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자, 피상전력은요. 당연히 우리가 복소전력에서 PA 값 또는 피상전력을 S라고 쓰는데 당연히 뭐예요? P제곱 플러스 Q제곱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시죠? 이거 복소전력에서 배우잖아요. 자, 그래서 루트를 크게 씌우고요. 자, P가 뭐예요? W1 플러스 W2 제곱이죠. 자, 플러스 Q는 뭐예요? 루트 3에다가 W1 마이너스 W2 요거 전체를 제곱해 줘야 되는 거죠. 요렇게. 자, 이걸 제곱해서 풀면 뭐가 나오느냐? 이걸 풀었을 때 나오는 값이 루트 해가지고요. 4W1제곱 플러스 4W2제곱 마이너스 4W1W2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4가 전부 다 공통으로 나오게 되면 2가 밖으로 나오면서 루트 속에 W1제곱 플러스 W2제곱 마이너스 W1W2라는 공식으로 유도가 되겠죠. 이 유도된 마지막 최종적인 공식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상전력을 전력계 지시값으로 구한다 그러면 바로 이 공식이 유도가 되는데 자, 유도 과정 생략하시고 공식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루트 W1제곱 플러스 W2제곱 마이너스 W1W2. 자, 이 값은요. 루트 3VI라는 값과 같아야 됩니다. 왜? 이게 바로 삼상의 피상전력 공식이니까 뒤에 코사인 세타를 붙이면 유효전력이 되고 사인 세타를 붙이면 무효전력이 되는 그러한 기본이 되는 피상전력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전력을 우리가 다 구했습니다. 유효, 무효, 피상전력을 구했기 때문에 이제는 역률까지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률을 구하는 방법은요.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 곱하기 100이죠. 자,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니까 전력계 지시값으로 구한다면 당연히 이 공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겠죠. 분모가 피상전력이고 분자가 유효전력이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루트 3VI
분의 W1 플러스 W2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로 역률을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위에 있는 공식은 뭐만 가지고? 전력계 지식값만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전력계 지식값만 가지고. 자, 전력계 지식값만 주어진다면 결국은 이 공식을 적용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전압계와 전류계가 접속이 됐다. 전압계와 전류계가 접속이 됐다. 그러면 밑에 있는 공식으로 우리가 역률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력계에서 우리가 역률을 구할 때, 자, 계산하지 않고도 그냥 쉽게 기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나중에 필기 시험 볼 때 이걸 적용하는 건데요. 자, 이 전력계법 역률을 구하는 방법인데요. W1 플러스 W2, 자, W1과 W2가 같다라는 조건이죠. 같게 되면은요, 역률이 100%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바로 이 조건이에요, 이 조건. 이 조건에서 우리가 1전력계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1전력계법을 쓸 수 있다라는 조건이 유도가 됩니다. 자, 결국은요. W1하고 W2가 같다고 하면 바로 유효 전력이 어떻게 됩니까? W1 더하기 W2 이렇게 되죠. 예, 같으니까. 그러면 그냥 EW가 되는 거 아시겠죠? EW. 자, 무효 전력은 어떻게 되죠? 루트 3에다가 W1 마이너스 W2인데 W1, W2가 같아 버리니까 무효 전력이 제로가 돼 버리잖아요. 역률이 100%라면 당연히 무효 전력은 0입니다. 그렇죠. 자, 역률이 100%라면 무효 전력은 0이 됩니다. 그러면 역률이 100%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W1과 W2의 지식값이 똑같다. 자, 두 개의 지식값이 똑같으면 두 개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전력계 지식값 두 개를 설치했더니 두 개 지식값이 똑같아. 그러면 하나만 달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1전력계법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1전력계법을 쓰는 중요한 조건이 뭐였어요? 역률이 100%. 바로 삼상전열기 부하 같은 경우는 바로 1전력계법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럼 1전력계법에서 우리가 잠깐 1전력계법에서 자,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가야 될 내용이 있죠. 유효 전력은 그냥 얼마가 됩니까? EW가 됩니다. W1 더하기 W2 이렇게 하지 않고 W 더하기 W니까 EW가 되죠.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필요 없죠? 코사인 세타가 1이니까. 자, 무효 전력은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바로 피상 전력이 되는데 역률이 100%라면 바로 피상 전력과 유효 전력이 똑같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상 전력도 EW 루트 3 VI가 되는 거예요. 역률 코사인 세타는 당연히 100%가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1전력계법에서 자, 역률이 100%인 경우에 1전력계법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공식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요것만 알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피상과 유효가 같고 그때 전력계 지식값을 가지고 삼상전력을 EW 계산할 수 있고 전압계 전류계가 주어진다면 루트 3 VI로 그 값을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1전력계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필기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유형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둘 중에 하나가 다른 하나의 2배가 된다라는 조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두 개를 측정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다른 하나의 2배가 되면은요. 자, 이런 경우겠죠. 하나가 100인데 또 하나가 200이 나왔어요. 하나가 100인데 다른 하나가 50이 나왔어요. 무조건 2배 관계 아닙니까? 자, 그래서 뭐 2배 관계다 또는 2분의 1배 관계다 뭐 상관없습니다. 이럴 때 역률은 86.6%가 나오게 됩니다. 자,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의 3배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3배가 나온다면 75.6%가 나옵니다. 자, 이건 이미 계산된 결과값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계산하셔도 되는데 암기를 하는 것이 더 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2배 86.6%, 3배 75.6%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둘 중 하나 0이 돼버립니다. 자, 두 개 중에서 하나가 0이 됐어. 그러면 뭐예요? 바로 하나가 결상됐구나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삼상에서 결상이 되면 이걸 우리가 반부하라고 합니다. 반부하. 그래서 역률이 50%로 떨어지고요. 출력도 50%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도 필기에서 출제가 됐죠. 델타 결선인데 한 선이 끊어졌습니다. 소비 전력은 얼마로 바뀌죠? 이런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그죠? 자, 한 상이 결상돼서 3상이 이상으로 갈 때는 바로 출력이 반으로 준다. 반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이 반으로 줄고 역률도 또한 50%로 떨어진다라는 거. 자, 우리가 참고를 알아두시면 굉장히
이론,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삼전압계법과 삼전류계법.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전력계법이나 전압계법, 전류계법이 필기에서 분명히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실기에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압계법과 전류계법을 가지고 공식을 자, 유도하는 방법도 알면 좋죠. 그죠? 유도하는 방법도 알면 좋은데 자, 그 유도 과정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건 결과값이에요. 결과값을 우리가 어떻게 외울 것이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잠깐만 보겠습니다. 삼전압계법에 전압계가 3개 접속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접속된 전압계 볼게요. V3, V2, V1. 자, 이전에 우리가 저항과 부하가 무슨 연결이죠? 부하, 직렬입니다. 자, 우리가 직렬일 때는요. 전류는 일정하죠. 저항에 흐르는 전류나 부하에 흐르는 전류나 전원의 공급 전류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류계를 단다면 하나밖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압계를 왜 3개를 다느냐? 전압의 종류가 3가지가 나오기 때문이죠. 자, V3는 전원 측 전압, V1은 부하 측 전압, 그리고 V2가 아래 걸린 전압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3전압계를 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삼전류계법은 어떻게 됩니까? 부하가 저항과 병렬 접속되어 있죠. 자, 이렇게 병렬 접속되면 전류값이 3개가 서로 달라집니다. 전원에서 공급된 전류, 부하 쪽에 흐르는 전류,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서로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전압계법을 언제 쓰고 전류계법이 어느 때 적용이 되는지를 먼저 기억을 하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먼저 전압계법이나 전류계법이 나오면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전원입니다. 그래서 자, 요 앞에 있는 맨 앞에 있는 단자 여기에 지금 접속된 이 V3가 전원전압이죠. 전원전압이에요. 전원전압. 그러면 전원전압이 가장 크다라는 겁니다. 자, 가장 큰 전압계의 지시값을 찾아야 됩니다. 자, 나머지 이제 작은 건 어떤 거죠? 2개가 그냥 작으니까. 네, 2개는 그냥 작다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게 더 작냐? 이럴 필요 없어요. 무조건 작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전류계법에도 마찬가지죠. 전원에서 공급된 요 A3 전류계 지시값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2개가 작다. 이렇게 먼저 가장 큰 것과 작은 거를 구별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큰 것과 작은 게 구별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우선 삼전압계법에서 제일 큰 게 뭐냐? V3다. 자, 1, 2, 3는 지금 이 기호가 바뀔 수도 있어요. 예, 전원축에 V1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자, 전류계도 지금 A3가 제일 크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우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라는 거. 자, 먼저 역률부터 보겠습니다. 자, 역률은요, 외우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면, 먼저 분자 갈게요. 분자, 가장 큰 값의 제곱이죠. 가장 큰 값의 제곱. 그리고 나머지는 2개가 작다겠잖아요. 그죠? 그 작은 값의 제곱을 빼줍니다. 마이너스 한 거죠. 외우기 쉽잖아요. 그죠? 큰 값 제곱에서 작은 값 제곱을 뺀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전류계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분자가 큰 값 제곱에서 작은 값 제곱들을 빼줬습니다. 공식이 똑같잖아. 그죠? 네. 그리고 분모를 볼게요. 분모도 똑같아요. 자, 2 곱하기 작은 값 2개를 곱해놨죠. 2 곱하기 작은 것 2개. 자, 작은 게 몇 개입니까? 2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개를 곱했구나라고 기억하는 겁니다. 2개가 작은 거잖아요. V2, V1, V1, V2 이렇게. 자, 전류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A2, A1 이렇게 작은 것 2개를 곱했다라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역률을 이제 외우는 방법은 끝났습니다. 자, 전력 한번 외워볼까요? 자, 전력은 어떻게 외우느냐? 굉장히 쉬워요. 자, 역률에 표현했던 분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가장 큰 값 제곱에서 작은 값 제곱을 뺐다라는 게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오죠. 네. 자, 그 다음에 전류기도 마찬가지죠. 큰 값 제곱에서 작은 값 제곱을 뺐다라는 게 그대로 나오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전력은 기본적으로 전력은 공식이 R분의 V제곱, 그 다음 I 제곱 R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전압의 제곱에서 저항은 나누기 되는 거고요. 전류의 제곱에서 저항은 곱하기 되는 거니까 결국은 전압계법을 썼다 그러면 저항은 나누기 되는 거고 전류계법은 저항이 곱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압계법에서는 저항이 나눠졌구나. 근데 반을 더 계산한다 그래서 2R분의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전류계법에서는 저항이 곱해졌구나.
근데 전력은 반만 취급하니까 2분의 R 요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2분의 R 요렇게 곱해주면 전류계법. 이 R분의 1 요렇게 곱하면 전압계법이 된다라는 거. 자, 요렇게 해서 3전압계법과 3전류계법에 대한 공식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머레이-루프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머레이-루프법은 여러분들이 전력공학에서요, 예, 지중선의 고장점을 측정하는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방법이 아닌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출제가 됐던 건데, 자, 이 머레이-루프법은 중요한 게 뭐냐면 지중전설로는 전선이 지중해 묻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장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땅을 파야죠. 그 다음에 고장점 측정 계기로 가서 찍어서 고장점이 어딘지 일일이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머레이-루프법은 자, 휘스톤 브릿지법을 이용해가지고, 휘스톤 브릿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 휘스톤 브릿지법의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고장점을, 지중선 자체의 고장점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머레이-루프법이 됩니다. 자, 우리 지중 케이블 고장점 측정법에는 총 4가지가 있다. 머레이-루프, 펄스 레이더, 그 다음에 수색 코일법, 이 3가지가 거의 대부분 출제가 되고 있죠. 하나, 아크 반사법이라는 거. 자, 그래서 지중 케이블의 고장점 측정법은 자, 머레이-루프, 펄스 레이더, 수색 코일, 그 다음에 아크 반사법을 이용하고 있다. 자, 이 외에도 우리가 절연저항계라는 게 있죠. 일명 메가라고 합니다. 이건 절연저항 측정하는 데 사용하고요. 콜라시 브릿지라는 게 있습니다. 콜라시 브릿지. 이거는 우리가 접지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고, 자, 우리가 배전선의 전류를 측정할 때는 후콘메타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 3가지 내용은요, 네, 실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이라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머레이-루프를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이 머레이-루프법은 휘스톤 브릿지 원리를 이용한다고 했죠. 휘스톤 브릿지 회로를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휘스톤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검유계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지중 케이블을 연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중 케이블을 여기다 접속하고요. 자, 우리가 이 케이블 길이가 지금 만약에 L메타라고 가정하는 거죠. 이제 L메타라고 했을 때, 자, 고장점이 여기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쪽에 고장점이 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고장점 X거리를 알고 한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 지중 케이블이 지금 왕복선이니까, 왕복선이지 않습니까? 갔다가 왔다가 하니까, 그럼 전체 케이블 길이가 얼마? 2L이에요. 자, 거기서 2L-X를 해주면, 자, 2L-X를 해주면 결과적으로 어디까지의 거리가 되느냐? 바로 여기서부터 고장 지점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자, 여기가 바로 2L-X가 되겠고, 나머지 거리가 X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휘스톤 브릿지 원리는 뭐예요? 자, 이걸 우리가 만약에 P라 가고 여기를 Q라 간다면 이건 저항이잖아요. 자, 저항 아래 공식이 로 A분의 1에서 결국은 저항과 길이가 비례 관계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은 저항으로 표현하지 않고 거리로 표현하는 겁니다. 저항과 거리가 비례 관계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아주 쉬운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요 지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우리가 그냥 X라고 놓는 거고요. 요 지점에서부터 요 지점까지의 요 전체 거리가 2L-X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결과적으로 P값과 곱해야 될 게 요 X죠. 그죠? 예, P값과 곱해야 될 게 X. 그리고 Q값과 곱해야 될 게 요 값이죠. Q값하고 곱해야 될 것이 2L-X. 자, 요걸 곱한 것이 서로 같게 되면 이 검유계가 바로 평형을 이루게 되는 거죠. 바로 이 검유계는 바로 0점의 지시값을 가리키게 된다. 자, 이 검유계 지시값이 0점을 가리킬 때 이때 우리가 X, 이 거리를 읽어주는 겁니다. 이 X를 우리가 구해주는 거예요. 그때 요 X 값이 바로 뭐가 된다? 이 X 값이 바로 고장점이 된다. 자, 요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머레이-루프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실기에서 굉장히 출제가 잘 되고 있고요. 콜라시 브릿지 이거 접지저항 측정하는 방법 이것도 실기에서 굉장히 출제가 잘 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실기에서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필기 합격하시면 실기 공부하실 텐데 지금은 여러분들 이 필기 실기 병행학습에서 실기 단답형 내용의 거의 한
50% 이상의 내용을 지금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거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실기에서 출제된 유형 문제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평행 삼상회로로 운전하는 유도전동기 회로를 이전력계법을 써서 측정하고자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나왔네요. 지금 전력계 1, 2가 있고 전류계, 전압계를 첫 번째 문제는 결선하는 문제네요. 자, 전압계를 이렇게 이제 V, 전류계를 A라고 쓰고요. 자, 전력계 지식값 W1, 그 다음에 W2. 요렇게 접속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접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쭉 연결해야 되겠죠. 연결 쭉 하시고요. 자, 전압계를 여기다 선간에 접속하는 겁니다. 선간에 이렇게 접속. 그 다음에 전력계를 요렇게 중간에다가 접속을 하죠. 자, 요렇게 접속을 해주면 완성이 된 거예요. 네. 자, 첫 번째는 이전력계법의 그 그림, 도면을 완성하는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가 역류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자, 전력계 지시값 하나가 5kg 또 하나가 4.5kg 두 개를 이용해서 역류를 구할 수 있죠. 근데 전압계 지시값도 각각 줬기 때문에 전압계 지시값도 주어졌을 때 쓰는 공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바로 W1 플러스 W2 나누기 루트 3 VI 곱하기 100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하시면 역률이 나오게 됩니다. 자, 5 플러스 4.5 괄호 하고요. 키로니까 10의 3승 곱해줘야 되겠죠. 루트 3 곱하기 전압 380에 전류가 18A 곱하기 프로테이지로 100을 곱해주시면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80.19라는 80.19%라는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정답을 답란에 한번 더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실기에서 출제된 이전력계법의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실기 문제 출제가 됐죠. 그림과 같이 3전류계법입니다. 전류계 세 개를 가지고 부하전력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각각의 지시값 A1, A2, A3가 나왔는데 여기서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게 제일 큰 게 누구냐? A3구나. 제일 큰 게 A3 10A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7A, 4A 기억하시고요. 자, 저항은 25ohm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올 때 다음을 구하라. 자, 뭘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을까요? 부하전력 구하라겠네요. 자, 부하전력 공식 바로 그냥 우리가 적용하도록 할게요. 전류계법이죠. 전류계법은 저항을 곱해줘야 됩니다. 네, I 제곱 R. 전압계법은 R분의 V 제곱이니까 R분의 R을 나눠야 되는 거죠. 자, 나누기 2 해주시고요. 곱하기. 자, 제일 큰 값 전류가 10A였죠. 그 다음에 작은 것은 7A에서 4A니까. 자, 이건 순서 바꿔도 상관없어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계산 결과가 350W가 나올 거예요. 350W. 자, 그 다음 역류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써봅시다. 자, 답란에다가 한번 더 적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코사인 세타.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 전력을 구할 때 괄호에 있는 값을 분자로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2가 꼭 나눠지고 곱하기 작은 거 2개. 자, 이렇게 곱해줘야 됩니다. 곱하기 100 해야 프로테이지가 나오겠죠. 62.5%. 62.5%를 답으로 적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자, 전류계법에 대한 3전류계법에 대한 부하전력과 역류를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건 모레이루프법입니다. 모레이루프법으로 선로의 고장 지점을 찾고자 합니다. 선로 길이가 지금 4km면 전체는 8km로 봐야 되겠죠. 자, 이 선로에 그림과 같이 접지 고장이 생겼다. X지점에서 고장이 생겼네요. 자, 고장점까지의 거리 X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지금 여기는 단위가 전부 다 ohm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지금 여기 P값이 275ohm이고요. Q값이 95ohm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게 있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왕복 길이는 8km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 고장 지점까지는 자, 8-x 이렇게 되겠죠. 8km-x.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x점이기 때문에 곱할 때 어떻게 곱하라겠어요? 270과 요 x가 곱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270x 니콜. 자, 그 다음에 90과 요 값을 곱하는 거예요. 90 곱하기 8-x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x를 유도하게 되면 자, x를 유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x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270에 90을 더해야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90x니까 넘어가면 여기는 이제 90 곱하기 8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자, x가 얼마 나왔다? 2km가 나왔다. 정답란에다가 2km를 한번 더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머레이 루프법을 이용해서 고장점을 찾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필기에서 나오는 유형입니다. 필기에서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자, 두 개의 전력계에 의해서 삼상전력을 측정할 때 삼상전력은 어떻게 나옵니까? 자, W1 플러스 W2. 두 개의 전력계 지시값 더해주면 된다 그랬으니까 정답은 3번. 자, 이 전력계법으로 평형 삼상전력을 측정하였더니 한쪽의 지시값은 800, 다른 쪽의 지시값은 1600. 자, 이렇게 나왔을 때 피상전력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네요. 자, 여러분들 유효전력을 계산하면 두 개 더하죠. 무효전력을 계산할 때는 빼기 곱하기 루트 3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피상전력 구하는 거니까 2의 루트 2 곱하기 루트예요. 자, 800제곱 플러스 1600의 제곱 마이너스 800 곱하기 1600이죠. 네, 요렇게 계산해주면 피상전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바로 계산하니까 정답은 3번 2771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인데 두 개의 전력계를 이용해서 평형부와 역률을 측정하려고 한다. 전력계 지시값을 P1, P2라고 할 때 자, 역률은 어떤 공식입니까? 네, P상분의 유효전력이죠. 그래서 분모가 2 루트 P1제곱 플러스 P2제곱 마이너스 P1, P2로 돼 있는 거. 자, 3번밖에 안 되겠네요. 그죠? 근데 분자는 P1 플러스 P2가 유효전력이니까. 자, 정확하게 공식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이 전력계법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네요. 대칭 삼상전압을 공급한 유도 전동기가 있다. 전동기의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전력계 W1, W2 전압계 VA를 접속했어요. 자, 전압계와 전력계가 접속이 돼 있죠. 자, 이렇게 접속이 되고 지시값을 주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역률을 구하라는 얘기네요. 자, 역률 코사인 세타 구하는 방법 바로 적용하도록 합시다. 자, 루트 3 곱하기 VI 200 곱하기 30. 자, 이건 여러분들 필기에서도 나오는 유형, 실기에서도 나오는 유형이잖아요. 그죠? 자, W1이 5.96 플러스 그 다음에 1.31입니다. 1.31. 네, 괄호하고 10의 3승 곱해주시고 자, 프로테이로 구하라겠으니까 곱하기 100 해주면 되죠. 네, 이렇게 계산하니까 정답은 70%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단상전력계 두 개로 삼상전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전력계 지시값이 각각 하나가 200, 하나가 100입니다. 자, 하나가 다른 하나의 2배가 됐네요. 이럴 때는 계산할 필요가 없다겠죠. 역률은 86.6%입니다. 실기에서 나온다면 계산을 해주시고요. 필기에서는 그냥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거니까 정답을 바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음 삼상전력을 측정하는데 두 전력계 중에서 하나가 0이 됐습니다. 자, 0이 됐을 때는 우리가 반복하겠죠. 역률은 50%로 떨어집니다. 당연히 세배도 있습니다. 세배도 이제 85.6%다. 이렇게 75.6%죠. 75.6%다.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1전력계법이 나왔죠. 자, 성간전압 부인 대칭 삼상전원의 평형 삼상 저항부하. 자, 이 저항부하가 바로 이 삼상 전열기부하예요. 저항부하에서는 역률이 100%잖아요. 그죠? 1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전력계가 하나 달렸구나. 1전력계법을 썼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네요. 그림과 같이 접속했을 때 AB 두 상간에 접속된 전력계 지시값을 W라고 합니다. 자, 이때 시상의 전류를 구하라는 얘기네요. 자, 전류 구하라는 문제죠. 그러면 1전력계법에서 유효전력과 피상전력은 똑같습니다. 자, 그 값이 EW가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루트 3에 자, VI라는 공식으로 적용하죠. 자, 공식 하나밖에 없어요. 1전력계법은. 여기서 우리가 전류 I를 구해보면 I 계산이 어떻게 되냐. 루트 3의 V분의 EW. 자,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참고할 게 하나 있는데 필기에서도 한 번 출제가 됐고요. 실기에서도 딱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자, 이게 만약에 임피던스 부하라고 가정해 봅니다. 임피던스 부하, Z 부하다. 그럼 역률이 분명히 100%가 아니죠. Z 값은요, 분명히 R 플러스 X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률이 100%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W 값 하나만 연결해 놓고
이 지식값만 구하라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삼상전력이 아닌 겁니다. 자, 삼상전력을 측정하는 게 아니고 A상과 B상 사이에 요 전력만 구하라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벡터도를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 나중에 실기에 가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